pretended all the time.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but just maybe like a ukulele. 정치적 요인, 경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날도 추운데, 그쵸? 뭐 춥다 했는데 오늘 많이 안 추운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그 서울시 발표 봤죠, 여러분? 서울시가 이번에 소위 말하는 대박 나가지고 그 서울시 몇 명 뽑는지 알죠? 500한 50명 뽑죠. 엄청난 숫자를 뽑는데, 그 여러분이 비록 지방에 있지만 제일 원하는 사항은,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 보네. 정보에 참 어두운. 그 여러분, 그 서울시가 6월 10일인가 11일인가 아무튼 토요일 날인가 같은데요. 10 며칠 날 보고, 그 다음에 뽑는 인원수가요, 우리 일반 행정직이 540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550명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숫자를 뽑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일반직만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장애인 따로 모집하면 50명에다가 기타에서 꽤 많은 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 의욕이 좀 넘치게, 의욕이 좀 나게 좀 그 만든 상태예요. 우리가 그 공부를 잘해도 100등 안에 드는 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540등 안에 드는 것은 좀 할만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지금 5월, 6월인데 6월은 없다 치고 1월도 다 갔죠. 지금은 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공부를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좀 일찍 한 사람이라면 11월, 12월, 뭐 9월, 10월 등 기술을 쌓은 사람이라면 뭔가 좀 승부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록 그 지방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울도 한번 와서 근무해 좀 재미없지 않아요? 지방에서만 사니까 재미가 없잖아, 사실. 그런 부모님들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 말은 못하렇지 좀 집에서 나가길 바랄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서 뭐 좀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차마 말은 못할 뿐이, 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학교 간 다음에 이제 새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5월 달에 우리가 수탁도 보고 4월 달 국가직도 많이 있지만, 물론 다 중요한 시험이죠. 시험인데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이때가 좀 안 되신 분들은 5월 40일 오죠. 6월 달에 보는 그 서울시를 준비를 잘 해도 분명히 좋은 것 같아. 해보세요, 열심히. 자, 540 몇 명을 뽑지만 우리가 한 540등으로 붙는다는 이 스릴감 있는 이 상황, 그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등 하란 말 하지 않아요. 10등 하란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데 540등 하세요. 알았죠? 500 붙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좀 늦게, 발령이 좀 늦게 날지라도 이제 붙어서 여유 있게 좀 이렇게 그 개인 생활 보내다가 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좀 더 허리들 좋아하면고 아무튼 막 시간을 잘 짜내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다 해보세요. 가능해요, 가능해. 공부를 지금 하신 분들도 정말 우리나라에 뭐 안 되는 게 어디나 다 되지. 다 되니까 열심히, 정말 죽을 각오를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가 부여될 만한 그런 소식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정책론 들어갈 텐데요. 정책론은 좀 내용이 작아 보이지만은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게 많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다는 말을 하는 부분이 정책론이니까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366페이지에 정책의 의의와 유형이죠. 그 특히 유형은 별 3개짜리 중요한 주제예요. 앞에 있는 정책의 의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단 등등은 큰 의미는 없지만 참 구성 요소가 크게는 안 중요하고 뒤에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유형 중심으로 보겠지만 일단 앞에서 그 36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3번에서 정책의 구성 요소 나오죠. 3가지. 그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정책의 유형, 정책의 의의 와 유형이 있는데,
자, 일단 시험에서는 바로 나오고 있고 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정책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정책의 구성 요소. 자, 이러면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하나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바람직한 상태에 있어요. 그게 이제 정책 목표라 불러요. 정책 목표.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바람직한 미래 상태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런 정책의 그 수단이 필요하겠죠. 정책. 목표를 달성할 때 필요한 수단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정책 대상 집단이 있어요. 대상 집단. 요 세 가지가 3대 요소예요. 4대부터는 학자마다 좀 달라서 4대는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봐놓으시고 요 대상 집단에도 두 가지 구분하자면 수익자하고 수혜자하고 그다음에 비용 부담자라는 비용 부담자 이게 두 개를 분리해서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개를 물어볼 때는 목표, 수단 그다음에 수혜자하고 비용 부담자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바로 대상 집단 다음에 밑에 이제 다른 것들을 넣기도 하겠죠. 자, 셋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놓으시고 자, 그 내용이 책에서는 367까지 이제 걸쳐 있는 것이고 넘겨보시면 자, 로마자 2번에 정책의 유형 나왔죠. 자, 거기서는 정책을 분류한 학자들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에 따른 사례가 뭔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정책의 유형이 뭔데 그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다.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보자면 첫 번째 학자들의 분류를 먼저 볼게요. 자, 학자들의 유형에서는 첫 번째 자, 로이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로이가 초기에 이런 그 정책의 형태를 유형화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전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로이가 처음에 자,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거, 분배 그다음에 규제 그리고 재분배 정책 이렇게 세 가지 구분했다가 나중에 하나 추가한 것이 구성 정책인데 우리가 객관식은 그 주관식처럼 다 알 필요는 없고 봤을 때 그게 누구다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학자마다 다 암기하지 마시고 학자마다 특이한 정책들을 몇 가지 알면 끝나요. 특히 여기서 이제 로이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추가했으면서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구성 정책이 있다. 구성 정책. 이 구성 정책은 좀 나중에 추가했고도 좀 특이한 정책이니까 요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이 하면은 구성 정책을 떠오르죠. 두 번째는 자, 알몬드하고 포일이 있는데 알몬드와 포일 등은 분배 정책 그리고 규제 정책까지는 똑같아요. 네, 뒤에가 이제 상징 정책이라는 좀 특이한 정책과 상징 정책 그리고 추출 정책이 있어요.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셀레스베리 같은 경우는 분배 그다음에 규제 그리고 재분배에다가 규제를 또 하나 추가해서 자율 규제 정책을 제시했어요. 자율 규제 정책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 그다음에 자 리플레하고 프랭클린은 자 분배 정책에다가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 그리고 자 규제를 두 가지 구분해서 하나는 경쟁적 규제 정책과 경쟁적 규제 정책 그리고 보호적 규제 정책으로 두 개로 구분을 해요. 보호적 규제로 이렇게. 자, 학자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학자를 넣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자, 로이는 로그로 기억하세요. 로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로그 싫어했죠. 우리 함수에서 로그 싫어했죠. 로그. 아무튼 로구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알몬드 포일은 알상추로 기억하자. 알상추. 자, 사자. 그리고 RF 경보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했다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다 맞게 돼 있어요. 객관식이니까 가능해. 일단 이렇게 학자의 분류를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가 쉬울 때는 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수업 듣는 분 중에는 분명히 소방관직도 있을 텐데요. 소방직 시험에서는요 단골로 나와요. 어떤 학자가 뭐 분류한 게 뭐냐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서 단순하지만 꼭 알아놓으시고 그럼 단순한 문제는 교수 입장에서는 그래 맞춰라 라고 주는 거지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로구 그다음에 알상추 사자 그리고 RF 경보로 기억하시면 돼요. 경보 됐죠?
자, 이제는 정책을 사례 중심으로, 그게 그거구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분배 정책이 있다. 자, 분배 정책은 뭐 배분 정책과 같은 말이고, 분배라는 것은 뭔가를 나눠준다 그 말이죠. 뭔가를 나눠준다는 것은 정부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통 SOC라 해서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이 그래. 자, 사회 간접 자본의 대표가 뭐냐면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이 이제 SOC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죠? 학교, 공원, 도로 같은 거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준다. 뭐 창업 지원금을 준다든지 다 유사한 말로 보시면 돼요. 보조금 또는 창업 지원금 같은 정부가 베푸는 것들이죠. 이렇게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국유지 또는 택지를 불화해줘요. 택지 불화 같은 거. 이게 다 이제 분배 정책들이죠. 분배, 뭘 나눠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배 정책을 사례를 알아버리면 특징은 참 쉽게 풀리는 거예요. 특징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 분배 정책은 특정한 사람한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뭐 도로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런 정책은 이념상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정책의 특징이에요. 뭐 기타 뭐 정보를 준다든지 영동 정보 같은 거 등등이 다 이제 분배 정책에 해당되는 사안들. 두 번째는요. 자, 규제는 앞에서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규제 정책은 뭔가를 제한하고 금지하고 뭐 지도하고 보호했던 것들 다 규제의 개념인데, 앞에서 우리가 규제하면 두 가지 뭐가 떠올랐나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떠올랐죠. 독과진품 소환작사. 기억나죠? 독과진품 소환작사. 표정이 왜 그래요? 언제 했나라고 지금 또 그런 표정인데 제가 또 그러면 또 거짓말하고 있나요? 내가 나쁜 놈인가요? 표정들이 다들 지금